76세 할머니 정윤이는 서울 북촌에서 작은 한옥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간다. 그녀의 가슴 속엔 1960년대 후반 달동네에서 만났던 첫사랑 이준호가 여전히 살아있다. 준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3살 청년이었고 갑작스러운 건물 붕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28세 청년 강민준이 윤희를 찾아온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1960년대 달동네의 기억을 생생하게 꿈꿔왔으며 10년 넘게 윤희를 찾아다녔다고 말한다. 민준이 말하는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하지만 윤희는 쉽게 믿을 수 없다. 3개월간의 재확인, 주변의 극심한 반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두 사람은 수많은 난관을 겪으며 서로를 알아간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간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 윤희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민준은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과연 민준의 기억은 진짜 환생일까? 그리고 48년의 나이 차이를 넘어선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 서울 북촌의 작은 한옥 카페. 정윤희 할머니는 이곳에서 윤희의 찻집을 운영한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딸 수지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다. 카페는 전통차와 수제 한과로 소문난 곳이다. 어느 화요일 오후 한 젊은 남자가 카페 문을 연다. 깔끔한 인상의 20대 후반 청년.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주방에서 나오는 윤희를 보는 순간 멈춰선다. 어서 오세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정윤희 씨 맞으시죠? 1948년생 삼선동 달동네에서 살으셨던. 윤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당신이 누구시죠?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노트를 꺼낸다.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28살이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10년 넘게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10년? 네, 저는 5살 때부터 이상한 꿈을 꿨어요. 1960년대 달동네, 좁은 골목길, 그리고 당신, 심리학을 전공하고 전생기억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당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노트를 펼친다. 거기에는 달동네 골목길 스케치가 있다. 삼정동 2구역 78개 계단이 있는 골목. 중간에 공동수도 3개. 골목 입구에 구멍가게, 빨래터, 공동 화장실. 윤희는 숨이 멎는다. 그 골목은 1985년 재개발로 사라졌다. 처음 5년은 자료조사였어요. 옛날 신문, 재개발 기록, 주민등록 초본. 하지만 정윤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수백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 노인회를 찾아다녔죠. 삼선동에 살던 어르신들을 일일이 만나서. 어떻게? 3년 전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이 정윤이? 그 친구 남편이 김 씨였는데 지금은 혼자 북촌에서 카페 한다던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북촌 카페를 다 찾아다녔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린다. 82개의 카페를 다 가봤어요. 2년 동안. 그리고 오늘 드디어. 윤희는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본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없다.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신이 정말 그 시절을 아는지. 민준은 노트의 다른 페이지를 펼친다. 구멍가게 주인 김씨 아저씨. 왼쪽 다리를 절었고 외상 장부를 빨간 공책에 썼죠. 빨래터엔 5명의 아줌마가 항상 모였어요. 박씨, 최씨, 이씨.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모두 맞다. 계단 53번째와 54번째 사이 왼쪽 담벼락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거기에 쪽지를 숨기던. 그만요. 윤희는 손을 든다. 그 비밀 장소는 오직 그녀와 준호만 알던 곳이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민준이 조용히 답한다. 저는 이준호였던 것 같아요. 아니, 이준호의 기억을 가진 강민준이에요. 전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을 56년 동안 찾고 있었어요.
윤희는 의자에 주저앉는다.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겠어요. 그날 이후 3개월 동안 윤희는 민준을 철저히 검증했다. 민준은 일주일에 2~3번 카페에 왔다. 매번 윤희는 질문을 던졌다. 1968년 봄, 준호가 다치던 날. 무슨 일이 있었죠? 민준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비가 와서 미끄러웠죠. 왼쪽 무릎을 다쳤고 당신이 빨간 약을 발라줬어요. 그날 밤 당신은 울었죠. 조심하라고 했잖아 라면서. 맞아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당신 몰래 병원에 갔어요. 꿰매야 했거든요. 당신한테는 금방 나았다고 거짓말했죠. 당신이 걱정할까봐.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맞다. 그날 준호의 상처는 이상하게 빨리 나았었다. 하지만 윤희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혹시 다른 경로로 이 정보를 알아낸 건 아닐까? 민준 씨, 저는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당신이 정말 뭔지 어떻게 하면 믿으시겠어요? 당신에 대해 조사하고 싶어요. 신원, 경력, 과거. 불쾌하시겠지만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철저히 조사하세요. 민주는 자신의 모든 정보를 내놓았다. 주민등록증, 졸업증명서, 병원 치료 기록, 재직 증명서, 심지어 통장 사본까지. 윤희는 딸 수진에게 연락했다. 수진아, 엄마가 부탁이 있는데. 수진은 서울로 올라와 민준을 만났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진지한 청년이었다. 어머니를 왜 찾으셨어요? 제 기억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민주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수지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조사하기로 했다. 한 달 후 수지는 사립탐정 보고서를 받았다. 깨끗했다. 범죄 기록 없음, 사기 이력 없음, 재산은 거의 없음, 학자금 대출 450만 원, 월급 280만 원. 엄마, 사기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이 사람 정신과 치료를 10년 받았대요. 전생 기억 때문에. 나도 알아. 믿으세요? 환생을? 윤희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다. 근데 민준 씨가 말하는 건 전부 맞아. 아무도 모르는 것들까지. 수지는 민준이 일하는 연구소를 찾아갔다. 박진우 박사를 만났다. 민준 씨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5살 때부터 일관된 기억을 보고했죠. 망상이나 정신병은 아니에요. 다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럼 환생이 진짜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순 없어요. 하지만 부정할 증거도 없고요. 중요한 건 민준 씨가 이 기억 때문에 28년간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수지는 2개월 동안 민준을 관찰했다. 카페에 와서 하는 행동,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말투, 눈빛. 결론은 진심이다였다. 엄마, 응? 민준 씨,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나도 알아. 근데 수진아, 엄마는 56년 동안 준호를 잊지 못하고 살았어. 민준 씨가 진짜 준호든 아니든 나는 이 친구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싶어. 민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 3개월이 지났다. 윤희는 민준을 점점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윤희가 물었다. 민준 씨, 솔직히 말해줘요. 당신은 왜 나를 찾았어요? 뭘 원하는 거예요? 민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다. 마음의 평화요. 저는 28년 동안 이 기억들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친구도 없고 연애도 못하고 항상 나는 미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나를 찾으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를 만나고 보니
평화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윤희는 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민준 씨, 나는 76살이에요. 당신은 28살이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랑 있으면 편해요. 처음으로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져요. 윤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근데 천천히 가요.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2024년 여름부터 2025년 봄까지 약 1년 동안 민주는 일주일에 서너 번 카페에 왔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점차 조력자로.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괜찮아요. 민준 씨는 손님이니까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저 돕고 싶어요. 민주는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고 높은 곳에 물건을 내려주고 고장난 에어컨을 고쳤다. 민준 씨, 에어컨 고칠 줄 알아요? 대학 때 아르바이트로 배웠어요. 돈이 없어서 웬만한 건 스스로 고치게 됐죠. 윤희는 민준이 불쌍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다.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요. 처음에는 거절하던 민준도 점차 윤희의 밥을 먹게 됐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집밥의 맛이었다. 할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윤희는 민준을 보며 생각했다. 이 청년은 28년간 외로웠구나.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고 사랑도 못 받고. 어느 가을날 민준은 제안했다. 할머니, 삼선동 가볼래요? 옛날 우리 동네. 지금은 아파트인데.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성북구로 향했다. 옛날 달동네는 사라지고 아파트만 남아 있었다. 여기 계단이 있었어요. 민주는 아파트 사이 공간을 가리켰다. 맞아요. 여기였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윤희는 56년 전 기억을, 민주는 자신의 기억을. 저기, 저 나무.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저 나무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마을 어귀에. 맞아요. 여름이면 저 밑에서 동네 사람들이 더위를 식혔죠.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중국집에 갔다. 자장면 드실래요? 56년 늦은 생일 자장면이네요. 자장면을 먹으며 민준이 말했다. 할머니,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왜요? 월급이 너무 적어요. 280만 원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해요. 그리고 솔직히 연구소 일이 제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전생 기억을 연구하는 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 할 건데? 모르겠어요.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윤희는 걱정됐다. 민준 씨, 그러면 안 돼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면. 괜찮아요. 저는 버티는데 익숙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민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월 200만 원. 월세 65만 원을 내면 135만 원만 남았다. 윤희는 민준이 걱정됐다. 민준 씨, 카페 일 도와주면 월급 드릴게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돈 받고 싶지 않아요. 왜요? 돈을 받으면 우리 관계가 고용 관계가 되잖아요. 저는 그냥 할머니 옆에 있고 싶어요. 윤희는 민준의 자존심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 없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카페 일을 도와주는 대신 점심과 저녁을 여기서 먹어요. 그리고 가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말해요. 제가 도울게요. 할머니, 이건 고용이 아니라 서로 돕는 거예요. 나도 민준 씨 도움이 필요하고 민준 씨도 나한테 기댈 수 있어야죠.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2025년 봄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카페 단골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젊은 남자 맨날 오는데 뭐야? 할머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애들 그런 거 많다던데. 어느 날 70대 할머니 손님이 윤희에게 직접 말했다. 윤희 씨, 저 친구 조심하세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뭔가 수상해요. 윤희는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다. 더 큰 문제는 민준의 가족이었다. 민준의 부모님이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너 요즘 할머니 만난다며? 네, 몇 살이래? 76세요. 어머니 박미선은 기절할 뻔했다. 미쳤어? 내가 28살인데 그것도 환생 때문에? 아버지 강대식도 화를 냈다. 민준아, 아빠가 너 정신과 치료비로 얼마를 썼는지 아니? 이제 좀 나아진 줄 알았더니 저는 정상이에요. 할머니한테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병화가 아니라 집착이야. 내가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게 그 환생 망상 때문이잖아. 민준과 부모의 갈등은 깊어졌다. 부모님은 윤희에게 직접 전화했다. 할머니, 우리 민준이 좀 그만 만나주세요. 저는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우리 애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 할머니가 받아주시면 안 돼요. 민준 씨는 저한테서 치유를 받고 있어요. 치유요? 48살 차이 나는데 무슨 치유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윤희도 화가 났다. 사모님, 저는 민준 씨의 돈을 노리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민준 씨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애가 할머니한테 의존하고 있다고요. 전화는 거기서 끊겼다. 그날 저녁 민준이 카페에 왔을 때 얼굴이 어두웠다. 할머니, 부모님이 전화하셨죠? 응, 죄송해요. 제 때문에 할머니까지. 민준 씨. 윤희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둘까요? 민준은 깜짝 놀랐다. 왜요? 민준 씨 가족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솔직히 나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저를 믿지 않으세요? 믿어요. 근데 민준 씨, 당신은 아직 젊어요. 28살이에요.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야 해요. 정상이 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이요. 나 같은 늙은이랑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할머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평생 처음으로요. 그래도 할머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할머니는 저랑 있을 때 불행하세요? 아니, 그럼 됐어요.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윤희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우리 관계를 명확히 정의해봐요. 친구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민준이 답했다. 영혼의 동반자요. 영혼의 동반자? 네. 나이도, 시간도, 세상의 기준도 넘어선 그냥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두 사람. 윤희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좋아요. 우리는 영혼의 동반자예요. 하지만 주변의 압박은 계속됐다. 민준의 누나 민지가 동생을 찾아왔다. 민준아, 엄마 아빠 진짜 힘들어 하셔. 나도 알아. 근데 너는 행복해? 응.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나는 내 편이야.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그 할머니한테 의존하지는 마. 할머니는 언젠가 돌아가실 거야. 그때 너는 혼자 설 수 있어야 해. 알아. 그리고 민준아, 응.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할머니와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내 또래 사람들도 만나고 미래도 생각해야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말이 맞았다. 6개월이 더 지났다. 민준과 윤희는 주변의 시선을 무시하기로 했다. 대신 더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했다.
민주는 카페에 오는 빈도를 줄였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리고 자신의 삶도 챙기기 시작했다. 도서관에 가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미래를 준비했다. 윤희도 민준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혼자서도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지켜봤다. 그리고 여름 윤희에게 이상 신호가 왔다. 윤희는 계속 피곤했다. 식욕도 없고 가끔 배가 아팠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보세요. 수진의 권유로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결과 췌장암 3기.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이도 있으시고 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하면 1년, 길면 1년 반 정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윤희는 오히려 담담했다. 괜찮아. 나 이제 78살이야. 충분히 살았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윤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민준에게 말해야 할까? 말하면 민준이 너무 힘들어할 텐데. 하지만 숨길 수 없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약해질 테니까. 일주일 후 윤희는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할 말이 있어. 네, 할머니, 나 췌장암이래. 3기.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의사 선생님이 1년에서 1년 반이래.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요. 할머니는 안 가야 돼요. 민준아, 나는 78살이야. 이제 갈 때가 됐어. 아니에요. 할머니 없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윤희는 민준을 안아줬다. 너는 잘 살 수 있어. 아니, 잘 살아야 해.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선물이야. 민준은 윤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의 삶이 바뀌었다. 그는 다시 카페에 거의 매일 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윤희를 돌보는데 시간을 썼다. 민준아, 너 일은? 괜찮아요. 제가 돈 좀 모아뒀어요. 그리고 지금은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윤희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부작용이 심했다.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 민주는 병원에 동행하고 약을 챙겨주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줬다. 할머니, 죽 끓였어요. 조금만 드세요. 고마워, 민준아. 3개월이 지났다. 윤희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카페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다. 민준이 대신 카페를 열었다. 단골 손님들은 윤희의 병을 알게 됐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윤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윤희는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네, 할머니, 카페를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할머니, 무슨 말씀을? 나 없으면 카페가 문 닫잖아. 근데 너는 이제 카페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곳이 너의 새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 저는 카페보다 할머니가 더 필요해요. 바보야. 나는 곧 가. 근데 카페는 남아. 여기서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하지만 윤희는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카페를 민준 씨한테 물려주고 싶어? 수진은 놀랐다. 엄마, 그건 증여세도 있고 법적으로. 내가 유언장을 쓸게.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할게. 민준이는 2년 동안 나를 돌봐줬어. 이건 당연한 보답이야. 수진은 한참을 고민했다. 솔직히 카페는 수진이 상속받을 재산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수진아, 고마워. 법무사가 와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카페 건물과 영업권을 민준에게, 나머지 예금과 아파트는 수진에게. 민준은 울먹였다. 할머니,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나도 알아. 근데 민준아,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야. 받아줘.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다. 증여세가 문제였다. 카페 건물 시세가 약 8억 원. 증여세만 2억 원 가까이. 민준은 감당할 수 없었다. 할머니, 저는 그만한 돈이 없어요. 수진이 나섰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증여세는 제가 낼게요. 민준 씨가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수진 누나, 엄마가 민준 씨한테 카페를 주고 싶어 하세요. 저는 엄마 뜻을 따를게요. 민준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법적 절차는 3개월이 걸렸다. 2027년 4월, 카페는 정식으로 민준의 소유가 됐다. 하지만 윤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2027년 5월, 윤희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는 의미가 없었다. 민준은 매일 병원에 왔다. 윤희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옛날 노래를 불러줬다. 민준아, 네. 할머니, 고마웠어. 지난 3년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 저도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민준아, 약속해. 네,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행복해야 해.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선물이야. 약속할게요. 할머니, 6월 어느 날 윤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며칠 안에라고 했다. 민준, 수진, 지훈이 병상을 지켰다. 할머니, 저예요. 지훈이요. 지훈이. 컸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응. 괜찮아. 윤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좋은 딸이었어. 고마워. 엄마, 저야말로.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그리고 민준을 바라봤다. 준호야. 민준은 깜짝 놀랐다. 윤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민준을 준호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네, 미안해. 고마웠어. 돌아와줘서 56년. 기다린 보람 있었어. 저도 고마워요. 다시 만나게 해줘서.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다. 준호도, 민준이도 다 만났으니까. 2027년 6월 15일 오후 정윤희는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민준은 윤희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 잘 살게요. 약속 지킬게요.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카페 단골 손님들, 동네 사람들, 수진의 친구들. 민주는 3일 동안 상주로 조문객들을 맞았다. 사람들은 민준을 할머니의 유일한 남자 가족처럼 대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시간이 흘렀다. 2027년 여름, 민주는 한 달 동안 카페 문을 닫았다. 도저히 카페를 열 수 없었다. 집에만 있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할머니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지? 수진이 찾아왔다. 민준 씨, 밥은 먹어요? 네, 거짓말. 얼굴이 완전 쑥대밭이에요. 수진은 김밥을 사왔다. 드세요. 엄마가 보면 속상해 하실 거예요. 민준은 억지로 한 줄을 먹었다. 민준 씨,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그럼 그렇게 해야죠. 어떡해요. 할머니 없는데, 수진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그리고 민준 씨,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가 남긴 것들은 여기 있어요.
수지는 카페를 가리켰다. 이 카페, 민준 씨한테 남긴 거예요. 여기서 민준 씨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셨어요.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2개월이 지난 2027년 9월. 민준은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카페를 다시 열었다. 처음에는 하루 3시간만, 점차 시간을 늘렸다.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으시죠? 네, 매일. 민주는 윤희의 사진을 카페 벽에 걸었다. 그 옆에 1960년대 달동네 사진들도 전시했다. 추억의 달동네 사진전이라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찾아왔다. 어머, 이거 우리 동네. 맞아, 나도 여기 살았어. 사람들은 추억을 나눴고 민주는 그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는 조금씩 치유됐다. 윤희의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이었다. 2027년 겨울, 민주는 작은 책자를 만들었다. 윤희와 준호의 이야기, 윤희와 준호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민준과 윤희의 3년을 담았다. 책자는 카페에 비치했고 사람들은 감동받아 읽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이 이야기 책으로 내고 싶은데요. 민주는 고민했다. 윤희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는 게 옳을까?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 누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은 책자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출판할게요. 2028년 봄 윤희와 준호의 이야기가 출판됐다. 책은 조용히 입소문을 탔다.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팔렸다. 특히 나이 든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민주는 인터뷰 요청도 받았지만 대부분 거절했다. 이건 윤희의 이야기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됐다. 민주는 여전히 외로웠다. 2028년 가을. 어느 날 30대 중반의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 박진우 박사님 소개로 왔어요. 민주는 그녀를 자세히 봤다. 피곤해 보이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연 35세였다. 그녀도 민준처럼 어릴 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1980년대 부산 공장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생생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박 박사님한테 치료받으면서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힘들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준 씨가 자신의 기억 속 사람을 찾아서 치유됐다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았던 거죠.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10년 넘게 자료를 찾고 윤희를 만나고 3년을 함께 보내고 마지막 이별까지.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그리고 슬픈 이야기. 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남긴 말을 기억해요. 잘 살아야 해.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선물이야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셨군요. 네. 쉽지는 않았지만요. 지연은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카페에 왔다.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도 점차 자신의 기억과 화해하기 시작했다. 3개월이 지났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민주는 지연에게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었기에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했다. 2029년 봄. 어느 날 지연이 물었다. 민준 씨, 저랑 영화 볼래요? 영화요? 네. 요즘 재밌는 영화 많던데.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이게 데이트인가? 좋아요. 두 사람은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고 산책을 했다. 민준 씨, 네? 민준 씨한테 호감 있어요. 민주는 멈칫했다. 저는 할머니 때문에 부담스러우시죠? 아니요. 할머니는 제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셨어요. 다만 제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다. 천천히 해요. 저도 급하지 않아요. 다만 민준 씨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윤희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다. 할머니,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을까요? 어느 날 밤 민주는 꿈을 꿨다. 윤희가 나타났다. 민준아, 할머니, 잘 지내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윤희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근데 민준아, 넌 잘 살고 있구나. 카페도 잘 운영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네. 근데 할머니, 응?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을까요? 윤희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보야. 당연하지. 넌 아직 젊어. 사랑해야 해. 하지만 할머니한테 미안해서 미안할 게 뭐 있어. 너는 나를 3년 동안 행복하게 해줬어. 이제 너도 행복할 차례야. 할머니, 그 사람 지연이라고 했지? 좋은 사람 같던데. 잘해봐. 민주는 꿈에서 깨어났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다음 날 민주는 지연에게 전화했다. 지연 씨, 저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네, 저도 지연 씨가 좋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 해볼까요? 전화 너머로 지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천천히 우리 속도로 가요. 2029년 여름부터 민준과 지연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켰다. 데이트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울었다. 지연은 민준의 과거를 이해했다. 윤희에 대한 그리움도 전생 기억도. 민준 씨 괜찮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가요. 민주는 고마웠다. 6개월이 지났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2030년 봄 수진이 지훈을 데리고 카페에 왔다. 민준 씨, 안녕하세요. 수진 누나, 지훈아. 이분은? 아,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이지연이에요. 수진은 반가운 얼굴로 지연의 손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수진은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가 보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지훈이 물었다. 민준 아저씨, 이제 결혼해요? 민준은 웃으며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글쎄, 조금 더 지켜봐야지. 하지만 민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언젠가는 2030년 여름, 민준과 지연은 인왕산에 올랐다. 윤희와 자주 오던 곳이었다. 여기가 할머니랑 자주 오던 곳이에요. 아름답네요. 두 사람은 성곽에 기대어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지연아, 응, 고마워. 내 과거를 이해해줘서. 나도 고마워. 내 기억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줘서.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사람과 만났어요. 지연이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준호였던 저는 끝났어요. 이제 저는 강민준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바라던 대로
그리고 할머니, 언젠가 저도 그곳에 가면 다시 만나요. 그때는 자장면 같이 먹어요. 생일 축하도 하고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뭐 생각해? 할머니 생각, 그리고 우리 미래 생각. 우리 미래? 응. 지연이랑 나, 카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이야기들. 지연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좋은 이야기 만들자. 응. 우리만의. 2031년 봄. 민준과 지연은 약혼했다. 작은 약혼식에 양가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민준의 부모님도 왔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4년간 민준이 스스로 카페를 운영하고 책도 내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걸 보며 인정하게 됐다. 민준아, 행복해라. 네. 아빠, 어머니도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 씨, 우리 민준이 부탁해요. 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은 가을로 정했다. 그 사이 민준과 지연은 카페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베이킹을 잘했고 카페 메뉴가 다양해졌다. 민준아, 이 케이크 어때? 완벽해. 두 사람은 좋은 팀이 되었다. 2031년 10월. 결혼식 날. 날씨가 화창했다. 민주는 턱시도를 입고 지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식장에는 양가 가족, 친구들, 카페 단골 손님들, 박 박사, 그리고 민주는 식장 한쪽에 윤희의 사진을 놓았다. 할머니, 오늘 제 결혼식이에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식은 따뜻하고 소박했다. 민준과 지연은 서로에게 편지를 읽었다. 지연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너는 나의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이야. 평생 잘할게. 민준아, 나도 너를 만나서 행복해. 우리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 만들자. 사랑해.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피로연이 끝나고 민주는 혼자 윤희의 사진 앞에 섰다. 할머니, 저 결혼했어요. 할머니가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할머니, 제 전생 기억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가끔 꿈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예요. 하지만 할머니와의 추억은 생생해요. 평생 간직할게요. 할머니,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저는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 지킬게요. 여기까지 환생의 기억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환생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그리워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헤어진 연인, 멀어진 친구. 그 그리움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것 또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치유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상처, 이루지 못한 꿈, 말하지 못한 후회. 하지만 치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이해,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나이도, 시간도, 거리도 초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 사랑, 추억, 교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윤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혼자 괴로워하는 사람,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당신의 작은 관심과 따뜻함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도움받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손을 내밀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상황이 복잡해도 진심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민준처럼 오랜 시간 고통받았다면, 윤희처럼 오래된 상실을 안고 산다면, 지연처럼
혼자 감당하기 힘든 기억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어딘가에 당신을 이해할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아름답습니다. 그럼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